한국의 여러 대형 병원이 발표한 종합 통계에 따르면 50세가 넘은 성인 중 거의 90%가 본인도 모르게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원인이 우리가 매일 접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음식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이 사실은 조용히 신장을 해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구에 사는 박민수 씨, 64세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매일 아침 검은 콩을 섞은 밥을 먹고 식사 후에는 늘 즐기던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이라 굳게 믿었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다리가 무겁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더니 결국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의 신장 여과율은 50대 초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던 이 변화는 사실 수년간 반복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 씨처럼 건강한 습관이라고 여겨온 일상 속 조합이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박 씨가 드신 음식들이 결코 특이하거나 드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식탁 위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조합 3가지. 둘째, 50세 이후 신장이 약해지는 숨겨진 과학적 원인. 그리고 셋째, 검은 콩을 진짜 약으로 만드는 올바른 섭취 방법과 황금 조합입니다. 단 한 끼의 선택이 내 몸을 무겁게 할지 가볍게 할지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식습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듣는 순간 다소 의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바로 검은 콩과 붉은 비름나물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김정호 씨는 62살의 남성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 매일 아침 검은 콩과 붉은 비름나물을 갈아 만든 스무디를 마셔왔습니다. 겉보기엔 매우 건강한 조합처럼 보였고 실제로 처음 몇 주간은 몸이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부터는 옆구리 통증과 복부 팽만감이 심해졌고 결국 극심한 신장 산통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요관에는 8mm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합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붉은 비름나물은 대표적인 고옥살산 식품입니다. 옥살산은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 화합물이지만 체내에 축적되면 칼슘과 결합해 딱딱한 결정을 만듭니다. 반면 검은 콩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장내에서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하여 마치 모래알 같은 결정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결정체들은 신장을 지나며 붙어 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석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신장이 이런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여과 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장기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되면 여과율은 젊을 때보다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던 조합도 어느 순간 큰 부담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재료라도 조합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붉은 비름나물과 검은 콩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이 조합이 신장의 조용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붉은 비름나물처럼 눈에 띄게 독성이 있는 조합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습관이 신장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식사 직후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박민수 씨도 매일 아침 검은 콩밥을 먹고 난 뒤 어김없이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면 커피 없이는 안 돼요 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지만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혈압이 오르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이 조합이 문제가 될까요? 커피나 홍차,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신장의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량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여과되어야 할 노폐물의 양은 그대로인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은 충분한 피를 받지 못한 채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은 점차 피로해지고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커피와 차에는 타닌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식사 직후 섭취할 경우 단백질과 결합해 위장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소화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장내 발효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독소는 다시 신장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므로 또 다른 부담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실제 몸속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의 피로 누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식사 후 2~3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마시는 것, 그리고 아침에는 속을 부드럽게 덮이고 신장을 자극하지 않는 보리차 같은 음료로 대체해보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시간 차이, 그러나 신장을 살리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이처럼 식사 직후의 커피 한 잔도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조합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익숙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은 콩밥과 김치입니다. 박순자 씨는 69살의 여성으로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평소에는 검은 콩을 넣은 현미밥과 김치를 곁들인 식사를 즐겼습니다. 지방이 적고 건강한 식사라 생각해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식사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혈압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진 결과 그녀의 혈액 내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의사는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치는 발효식품이지만 동시에 한국 요리 중 가장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짠 김치를 자주 섭취하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게 되고 신장은 이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모두 신장이 조절해야 하는 전해질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과잉 상태가 되면 신장은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50세 이후에는 이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 고혈압이나 부종, 심한 경우 심박수 불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한 식단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신장을 향한 조용한 위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짠 김치의 섭취량을 줄이고 먹기 전에 물에 한번 헹궈내거나 저염 김치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검은 콩과 김치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조합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조용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3가지 잘못된 조합은 모두 익숙한 음식들이 만들어낸 무심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식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검은 콩은 신장을 위한 강력한 보호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황금 조합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검은 콩과 브로콜리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지만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잘 모르십니다. 브로콜리는 채소 중에서도 옥살산 함량이 매우 낮은 편으로 검은 콩의 풍부한 칼슘과 결합해도 결석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낮춰주는 매우 안전한 조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간과 신장의 해독 효소를 자극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필요한 도움입니다. 더불어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검은 콩 속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빈혈이 흔한 노년기에는 철분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에너지 개선과 혈색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실제로 브로콜리와 검은콩을 점심에 함께 섭취하기 시작한 후 배가 덜 더부룩하고 밤에 잠이 더 잘 온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하므로 3분에서 5분 정도 찌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검은콩과 브로콜리, 따로 보면 건강한 음식, 함께 먹으면 신장을 위한 조용한 치료제. 오늘 점심부터 여러분의 식단에 이 조합을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은콩과 브로콜리의 조합이 신장을 위한 좋은 첫걸음이었다면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검은콩 식사 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식사 직후 커피나 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차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고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부드럽게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리차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장내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을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을 줄여줍니다. 50세 이후 소화 활동이 느려지고 장내 독소가 쉽게 재흡수되는 시기에 이 보리차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리차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장 내 미세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 보리차는 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당뇨가 있거나 그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검은 콩밥을 드신 직후 찬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물은 위장 활동을 급격히 떨어뜨려 소화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다시 독소 생성 증가로 이어져 결국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20-30분 정도 지나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드시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도우며 무엇보다 신장이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은콩이 몸에 좋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 작지만 섬세한 선택이 신장의 피로를 덜어주는 큰 쉼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식사를 마무리했다면 다음은 식탁 위에 어떤 반찬을 올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검은콩과 저염 발효식품의 만남입니다. 된장, 청국장, 발효된 콩 제품들은 오랜 시간 한국인의 밥상에 함께 해온 전통 음식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저염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신장 건강을 위한 특별한 효과가 생깁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줄어들고 이는 곧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청국장에는 발효 중 생성되는 특수한 펩타이드가 있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 내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발효식품은 신장 보호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발효식품도 소금 함량이 지나치면 그 이점을 거의 다 상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권해드립니다. 된장은 무조건 저염 제품을 선택하거나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국을 끓일 때도 국물은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된장 한 스푼 정도로만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과 된장을 점심 식사에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가고 장과 신장이 동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속을 편안하게 하고 식사 후 무거움 없이 하루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과 방식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을 위한 식사. 그 핵심은 바로 작지만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